차라리 어디 한 군데 다쳤으면 좋겠다. 세계에서 가장 사랑받는 그룹의 멤버 중 한 사람이 훗날 그렇게 털어놓았습니다. 빌보드 앨범 차트 1위, 유엔 본부의 연단, 전 세계 1800만 명이 넘는 팬. 가질 수 있는 걸 다 가진 그 순간 이 7사람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이 10분이 끝나면 왜 세상에서 가장 사랑받는 사람들이 사랑한다는 그 말 앞에서 오히려 숨을 죽였는지 알게 됩니다. 이 7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시간을 조금 되돌리겠습니다. 2012년 서울의 한 낡은 숙소. 작은 기획사의 연습생 셋이 한 방을 쓰고 있었습니다. 광주에서 갓 상경해 숙소 문을 연지는 방 안에 있던 낯선 룸메이트와 처음 마주쳤습니다. 나중에 프로듀서가 되는 슈가였죠. 그리고 먼저 들어와 있던 RM까지. 셋은 그렇게 한 방에서 살게 됩니다. 당시 가요계는 3대 대형 기획사가 사실상 나눠 갖고 있었습니다. 신인이 데뷔해도 주목받으려면 그 셋 중 하나여야 했죠. 반면 이들이 속한 빅히트는 이름을 대면 거기가 어디냐는 반문이 먼저 돌아오는 회사였습니다. 회사가 가진 건 대표의 확신 하나뿐이었습니다. 힙합하는 아이돌을 만들겠다. 그 확신을 증명하기도 전에 회사는 무너질 위기를 맞습니다. 2012년 빅히트가 사활을 걸고 내놓은 첫 걸그룹이 있었습니다. 화려한 데뷔 무대와 공격적인 홍보. 하지만 대중의 반응은 싸늘했고 회사는 그 실패의 대가를 고스란히 떠안았습니다. 신인 그룹 하나를 준비하고 알리는데 들어간 돈, 그리고 돌아오지 않은 매출. 자본력이 약한 중소기획사에게 이건 존폐가 걸린 손실이었습니다. 하필 그 시기가 새 룸메이트의 데뷔 준비에 가장 돈이 필요했던 바로 그때였죠. 연습실 앞에 나란히 앉아 셋은 서로의 미래를 걱정했습니다. 우리 데뷔는 할 수 있을까? 그런데도 셋은 매일 밤 11시 연습이 끝나면 새벽까지 모여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팀의 색깔, 하고 싶은 음악, 함께 갈 방향. 잘 될 거라는 막연한 말 대신 오늘 뭘 더 할 수 있는지를 물었던 밤들이었습니다. 그 사이 나머지 4자리도 채워지고 있었습니다. 오디션에서 떨어졌지만 현장을 지켜보던 관계자들, 눈에 띄어 명함을 7장이나 받은 부산 소년, 그 중에서 굳이 가장 작은 회사를 골랐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 연습생 영상 속 RM의 랩이 멋있어서였습니다. 무용을 전공하던 또 다른 부산 소년도 뒤늦게 합류해 마지막 자리를 채웠습니다. 그렇게 7명이 채워지고 2013년 6월 마침내 데뷔합니다. 이름은 방탄소년단. 그런데 이 이름부터가 조롱거리가 됐습니다. 방시혁이 만들어서 방탄이냐? 커뮤니티마다 비웃음이 달렸습니다. 첫 방송 무대조차 스스로 따낸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출연이 예정됐던 다른 가수가 일정을 펑크 내면서 그 빈자리에 대신 서게 된 무대였습니다. 무대를 마치고 내려와 객석을 봤을 때 그곳을 가득 채운 건 다른 대형 기획사 아이돌의 팬들이었습니다. 그 사이 카메라 감독 옆 구석자리에 10명 남짓 앉아있던 사람들. 그게 방탄소년단과 아미의 첫 만남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시련은 그 다음부터 시작이었습니다. 데뷔 후에도 반응은 없었습니다. 두 번째 앨범은 제목조차 낯설다는 말을 들었고 힙합하는 아이돌이라는 정체성은 아이돌판에서도 힙합판에서도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출연한 한 힙합 방송에서 멤버들은 한 래퍼로부터 인신공격에 가까운 독설을 그대로 들어야 했습니다. 어린 놈이 같은 길을 갈 수 있었는데 유혹을 못 이겼다는 조롱까지 방송을 타고 그대로 퍼졌습니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그 사건이 이들의 이름을 세상에 알렸습니다. 그렇게 얻은 관심을 몰아 멤버들은 스스로를 갈아넣어 다음 곡을 준비했습니다. 조금만 더 하면 될 것 같아 하루 촬영이 끝나면 새벽까지 안무 연습을 하고 그 자리에서 곡 작업으로 넘어갔습니다. 잠깐 주어지는 10분의 휴식 시간에도 바닥에 눕자마자 잠이 들 정도였죠. 그렇게 갈아넣어 나온 노래가 순위 후보에도 오르지 못하고 조용히 묻혔을 때 녹화장을 나오는 차 안에서 누군가는 화를 냈고 누군가는 말없이 창밖만 봤습니다. 우리 아무도 우리를 무시 못하게 진짜 성공하자. 그 다짐 직후 예상 못한 소식이 날아듭니다. 첫 단독 콘서트 티켓이 매진됐다는 소식이었습니다. 회사조차 놀라 공연을 하루 더 늘렸고 무대에 선 멤버들은 그제 알았습니다. 카메라 감독 옆 10명 남짓이었던 그 얼굴들이 어느새 공연장 하나를 가득 채우는 숫자가 되어 있었다는 걸 절망하던 이들에게 이 순간은 처음으로 확인한 사실이었습니다. 우리를 보러 이렇게 많은 사람이 온다는 것, 우리가 참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 그 힘으로 완성한 다음 앨범의 타이틀곡이 데뷔 2년 만에 처음으로 이들에게 1위를 안겨줍니다. 성공은 그렇게 예상보다 늦게 그러나 아주 확실하게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사랑받기 시작하자 정확히 그만큼의 미움도 함께 찾아왔습니다. 인지도가 오를수록
인터넷에는 근거 없는 논란과 조롱이 쌓였고 앨범이 잘 팔릴수록 사재기 아니냐는 댓글이 달렸습니다. 한 멤버는 그 시기를 이렇게 기억합니다. 세상 모두가 나를 미워하는 것 같은 기분. 사랑받고 싶어서 시작한 무대가 사랑받는 순간부터 이들을 조금씩 갉아먹기 시작한 겁니다. 미국 진출도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라디오 방송국에 매일 신청곡을 넣고 DJ에게 선물까지 보내며 노래를 틀어달라고 부탁한 건 회사가 아니라 암이었습니다. 그렇게 뚫린 라디오 전파를 타고 이들의 노래가 빌보드 차트에 처음 이름을 올립니다. 방탄소년단이 세계로 나간 게 아니라 아미가 방탄소년단을 세계로 밀어올린 것이었습니다. 2018년 5월 이들의 앨범이 빌보드 200 앨범 차트 정상에 오릅니다. 비영어권 가수로는 12년 만의 기록이었습니다. 그해 9월에는 리더가 UN 본부 연단에 서서 7분간 연설을 합니다. 데뷔 5년 만에 커뮤니티에서 이름 갖고 놀림받던 그 그룹이 세계에서 가장 큰 무대 중 하나에 선 것이었습니다. 전 세계가 이들을 정점이라 불렀던 바로 그해, 멤버들은 조용히 팀의 존속을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비는 훗날 이 시기를 이렇게 회고합니다. 차라리 몸을 다쳤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안무 연습을 쉬고 싶어도 컴백을 앞두고 있어 쉴 수 없었고 부정적인 생각이 가득 찼던 시기였다고 했습니다. 그 앨범의 마지막 수록곡 아우스트로 티어를 두고 슈가는 훗날 이렇게 말합니다. 대외적으로는 이별 노래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재계약을 논의하며 해체를 고민하던 그 시절 멤버들의 속마음을 담은 곡이라고.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바로 그 자리에서 이들은 그만두고 싶다는 말 한마디조차 꺼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억지로 웃는 얼굴 뒤에서 이게 혹시 거짓된 사랑은 아닐까 스스로에게 되묻던 밤들이었습니다. 가장 사랑받고 싶어서 시작한 이 일이 가장 사랑받는 순간 이들을 가장 무겁게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 무거움을 숨기는 대신 꺼내놓는 쪽을 택합니다. UN 연단에서 리더가 던진 말은 거창한 승리 선언이 아니었습니다.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에서 진짜 사랑이 시작된다. 자신들이 가장 하지 못했던 그 말을 세계를 향해 대신 꺼낸 것이었습니다. 쉬고 싶다는 말, 그만하고 싶다는 말, 힘들다는 말. 사랑받는 사람일수록 하기 어려운 그 말들을 이들은 노래로 옮겨 세상에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노래를 들은 사람들 중 일부는 자신도 하지 못했던 그 말을 스스로에게 처음으로 건네기 시작했다고 고백했습니다. 재계약 논의는 결국 해체가 아니라 다음 앨범으로 끝을 맺었습니다. 가장 무너지기 쉬웠던 순간에 이들은 그만두는 대신 그 마음을 노래로 바꾸는 쪽을 택한 것입니다. 쉬고 싶다는 말을 오늘도 삼키셨다면 구독과 팔로우로 다음 이야기를 함께 기다려주세요. 지금 이 순간 당신도 누군가에게 가장 하고 싶은 말을 삼키고 있진 않습니까? 가장 사랑하는 사람 앞일수록 그 말은 더 하기 어려운 법이니까요. 그리고 그 말을 먼저 꺼내는 것부터가 어쩌면 자신을 사랑하는 첫걸음일지 모릅니다.